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물을 한 컵 벌컥 마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속의 중요한 장기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장기가 망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거의 아무런 신호를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한 번은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천천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는 시니어 신문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생활 습관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안하게 설명드릴 테니 라디오를 듣듯 마음 편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참 묵묵하게 일하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크게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장이라고도 부르시죠. 이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며 몸속의 노폐물을 정리하고 수분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콩팥이라는 장기가 매우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비교적 빠르게 신호를 보내지만 콩팥은 상당 부분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다가 검사에서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듣고 놀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차분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소변의 거품이 예전보다 오래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목이 조금 더 붓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지는 일이 늘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넘기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수분 균형과 혈액순환, 그리고 콩팥의 부담이 미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집에 늘 두고 계시지만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 가지 식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특별한 보약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어쩌면 부엌 찬장 한쪽에 조용히 놓여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꿀이라면 결국 달콤한 당분 아닌가, 나이가 들수록 단 것은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맛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정제된 설탕은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 과하게 섭취하면 혈관과 여러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천연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꿀은 단순한 단맛 이상의 성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섭취 방식과 양,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 몸에 주는 느낌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만병통치의 기적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나의 식품으로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 서서히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 작은 습관 중 하나가 몸의 피로를 덜어주고 생활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특히 콩팥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심장 다음으로 바쁘게 일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 패턴, 식습관, 수면의 질 등이 변하면서 콩팥이 받는 부담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도한 당분 혹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조용히 부담을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습관은 피로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천연식품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신체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분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속의 미세한 혈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탄력을 잃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콩팥 안에는 매우 작은 역과 구조들이 촘촘히 모여 있어 이곳의 혈류 상태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거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역과 기능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식습관과 수분 섭취, 그리고 생활 리듬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피로와 수면의 질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 전체의 회복 리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때 콩팥 역시 충분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면서 낮 동안의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식 하나만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 전체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나이에 이제 뭘 바꾸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몸의 느낌을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시는 것과 미지근한 온도의 음료를 천천히 섭취하는 것은 몸에 주는 자극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밤새 쉬지 않고 일해온 몸이 다시 깨어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강한 자극을 주기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몸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강관리 방법에서는 아침 공복 시간의 섭취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어떤 습관으로 이어가느냐가 아닐까 하는 점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되고 반대로 평범한 식품이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꿀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쉬게 하고 몸의 리듬을 부드럽게 만드는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침, 오후 그리고 잠들기 전의 작은 선택들이 하루의 컨디션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왜 이러한 습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리고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천천히 생활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신 채 다음 이야기도 편안하게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지나치는 그 작은 습관이 왜 콩팥의 부담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몸의 에너지 균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콩팥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조용히 일하는지,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이 이 장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면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점 지쳐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어느 순간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속의 콩팥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루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혈액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더 섬세해지고 작은 부담에도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어떤 분들은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몸이 더 가볍고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붓고 피곤함을 더 크게 느끼는 걸까요? 그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공급 방식과 섭취 타이밍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콩팥은 매우 미세한 혈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혈당이 크게 변하거나 몸이 급격한 자극을 받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 식품으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섭취 방식에 따라 몸이 느끼는 부담이 비교적 낮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양과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꿀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쉽게 비유하자면 갑자기 강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래 지속되는 난로의 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정제된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지만 꿀은 비교적 천천히 흡수되며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몸이 느끼는 자극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분들은 피로감을 느낄 때 소량의 꿀을 활용한 따뜻한 음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라는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쉽게 말해 몸속의 세포를 지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연식품에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꿀 역시 그러한 식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세한 혈관이 많은 장기일수록 혈류 환경과 산화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강하지 않은 식습관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 안정에도 관여하며 전반적인 피로 회복과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치면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발목이 붓는 느낌이 들거나 밤에 자주 깨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원인은 다양하지만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섭취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공복 시간, 식후 시간, 수면 전 시간이 신체 반응이 젊은 시기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시간대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거의 섭취하지 못한 상태로 여러 장기가 계속 일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혈액 농도와 수분 균형이 약간 건조한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차가운 음료를 빠르게 마시는 것보다 미지근한 온도의 음료를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소량의 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하루의 에너지 흐름을 완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급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 모금씩 몸에 전달하듯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오후 식사 이후 나른함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식후에 달콤한 커피나 간식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습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인해 수분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콩팥은 수분이 충분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분 부족 상태는 피로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달거나 자극적인 간식 대신 따뜻한 음료에 소량의 꿀을 더해 천천히 마시는 방식은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를 줄이면서 부드러운 에너지 보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음료는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대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잠들기 전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 자주 깨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 때문만이 아니라 깊은 수면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량의 부드러운 에너지원은 밤 동안 신체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안한 수면 루틴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단 이 부분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것 아닐까? 하지만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섭취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식품이라도 과하면 결국 몸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적당한 양, 천천히, 꾸준히. 이 세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꿀을 섭취할 때 온도입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에 꿀을 넣게 되면 영양 성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가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부드럽게 몸을 깨우기 위해, 오후에는 지친 에너지를 완만하게 보충하기 위해, 밤에는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면 리듬을 돕기 위해 소량을 활용하는 생활 습관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혈당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 반응을 천천히 살피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주 실수하시는 꿀 섭취의 치명적인 오해와 잘못된 방법, 그리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꿀의 작용 방식과 섭취 타이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몸의 균형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천천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어떤 식품이든 무조건 많이 드시거나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많이가 아니라 올바르게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에 꿀을 넣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는 따뜻한 국물이나 뜨거운 차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팔팔 끓인 뒤 바로 꿀을 넣어 드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는 꿀 속의 유익한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단순한 단맛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습관이 오히려 본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편안하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즉 미지근한 온도에서 천천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좋다고 하니 진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꿀을 듬뿍 넣어 매우 달게 드시거나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변동을 일으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몸의 여러 장기가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역과 과정에서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서는 늘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량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 원칙이야말로 시니어 건강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제품 선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꿀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 성분과 품질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이나 첨가물이 혼합된 제품을 무심코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라면 가능한 한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단순히 꿀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 관련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꿀과 함께하면 부담을 줄이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조합에 대해 조용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과의 조합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량의 꿀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방식은 위장에 자극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수분 보충과 에너지 전달을 동시에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몬이나 약간의 산미가 있는 식재료와의 조합입니다. 레몬의 상큼한 맛은 음료의 풍미를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입맛을 돋우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나른함을 느끼실 때 따뜻한 레몬 꿀차 한 잔은 과도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피와 같은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입니다. 계피는 오래전부터 따뜻한 차 재료로 활용되어 왔으며 소량을 활용하면 음료의 향과 풍미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 역시 과하지 않게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강조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하게 권할 수 있는 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 섭취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이나 특정 시기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 역시 임의로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기보다는 전문의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꿀을 직접 섭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의학적으로도 강조되어 온 안전수칙이므로 손주를 돌보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어르신께서 늘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밤에 자주 깨서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 피로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침에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자극적인 음료를 줄이고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편안히 하는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조금 가벼워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이며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방법보다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만드는 습관이 몸에는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도 어떤 하나의 식품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아끼는 생활 습관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가볍게 깨우고 낮에는 무리하지 않으며 밤에는 편안히 쉬는 것. 이 단순한 흐름이 유지될 때 우리 몸의 장기들도 한결 편안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평생 가족과 자식을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께서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조금 더 따뜻하게 돌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지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하루에 한 가지씩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식습관 변화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건강 라디오 이야기는 여기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